저 글자들은 춤추지 않아요. 난독증 딸을 둔 미국 옥스퍼드 대학의 난독증 권위자 프리먼 교수는 딸의 한마디에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왕립교육학회 발표장에서 공개된 그의 실험 결과가 전 세계 교육계를 뒤흔들게 되는데요. 그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교육학과 교수 조엘 프리먼입니다. 난독증 연구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죠.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수백 명의 교육자들이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 제 딸 앞에서 한낱 무력한 아버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구실 책장에는 제가 집필한 논문들이 빼곡했어요. 난독증 아동의 인지 발달 패턴, 조기 개입을 통한 난독증 극복 사례 연구. 수많은 연구를 통해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을 도왔다고 자부했죠. 동료들은 제게 난독증 분야의 권위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엘리자가 태어났을 때 아내 캐롤린과 함께 딸의 미래를 밝게 그렸어요.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우리 딸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내리길 바랐습니다. 유치원에서 엘리자는 그림 그리기와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프리먼 교수님, 엘리자가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발달 지연이라 생각했어요.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엘리자와 함께 읽기 연습을 했어요. 고양이, 사과 같은 간단한 단어도 엘리자에겐 암호 같았죠. 글자들이 춤추듯 자리를 바꾸고 뒤집히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서 수없이 들었던 난독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동료 교수에게 엘리자를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엘리자는 중증 난독증 진단을 받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단서를 받아들고 서 있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교수님의 딸이라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만 엘리자의 상태는 꽤 심각해요.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아시겠죠? 동료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난 전문가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으니 내 딸도 도울 수 있어야 했죠. 그날부터 엘리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개발한 방법론을 총동원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저녁 식사 후 엘리자와 함께 글자 카드를 보며 훈련했어요. 멀티센서리 접근법으로 글자를 만지고 그리고 소리 내어 읽었죠. 제 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엘리자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술술 읽어내는 것을 보며 우리 딸은 위축되었죠. 참다 터진 울음을 달래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엘리자의 방에서 읽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동화책을 펼쳐들고 천천히 글자를 짚어갔죠. 엘리자의 작은 손가락이 글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지. 아버지가. 아니, 엄마가. 아니, 뭐지? 엘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엘리자가 책을 덮더니 고개를 떨구었죠. 아빠, 나는 바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9살 딸의 조그만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없이 연구해온 난독증이 제 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죠. 논문 속 통계 수치로만 보았던 학업 좌절감과 자존감 하락이 엘리자의 눈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엘리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진 것을 스스로도 느꼈죠. 옥스퍼드 강단에서 자신감 넘치게 강연하던 교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도울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만 남았어요. 그날 밤 아내 캐롤린이 잠든 후 서재에 앉아
제 논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그들의 사례, 적용했던 방법론들. 모든 게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어요. 학문적 지식과 실제 내 아이를 돕는 것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라는 타이틀, 난독증 연구의 권위자라는 명성, 그 모든 것이 제 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엘리자의 눈물 한 방울이 제 학문적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전에 아버지였어요. 논문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정작 내 딸의 세계는 바꾸지 못했죠.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를 위해, 그리고 엘리자처럼 고통받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연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권위자가 아닌 배우는 자세로 시작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동료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내 캐롤린도 제가 이토록 좌절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죠. 토요일 오후, 저는 서재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엘리자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무심코 거실을 지나가는데 엘리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글자 이상하게 느낌이 와.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호기심인가 했어요. 하지만 엘리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자막에는 영어와 함께 한글이 떠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저 글자들은 춤추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어. 순간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았어요. 영어 알파벳은 엘리자에게 춤추는 기호였지만 한글은 달랐던 겁니다. 흥미로운 현상이었죠. 그날 밤 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된 순간 전율이 일었죠.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설명을 읽었어요. 이건 문자 구조의 혁명이다. 흥분에 차서 캐롤린을 깨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쳤다는 듯 쳐다봤죠. 한밤중에 문자 이야기라니. 하지만 제 눈에서 빛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엘리자에게 간단한 한글 모양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기억을 그리며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설명했어요. 엘리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아빠, 이거 재밌어요. 오랜만에 엘리자의 얼굴에서 즐거움을 봤습니다. 그날부터 제 연구실에는 한글 책과 자료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상관없었죠.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한글 학습을 통해 엘리자의 난독증에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달리 형태와 발음이 논리적으로 연결된 한글의 특성이 난독증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글 연구에 몰두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과연 이 문자가 영어 알파벳과 달리 엘리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통할까? 학문적 호기심과 아버지의 간절함이 뒤섞인 심정이었죠. 엘리자, 오늘부터 아빠가 새로운 글자를 가르쳐 줄게. 아침 식사 후 엘리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어 학습에 지친 엘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할까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한글이라고 해. 모양이 발음하는 입모양과 비슷하단다. 종이에 알을 크게 그리고 설명했어요. 이건 아라고 읽어. 입을 크게 벌리는 모양이지. 엘리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아의 세로선과 가로선이 엘리자의 종이에 남겨졌어요. 아! 엘리자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에서 오랜만에 자신감이 보였어요. 다음으로 오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오라고 해. 입을 동그랗게 모으는 모양이지. 엘리자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리더니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종이에 오를 썼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쓸 때와 달리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첫날 수업이 끝나고 엘리자는 신기한 듯 한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게는 실험이었지만 엘리자에겐 놀이처럼 느껴진 듯 했어요. 둘째 날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희은 목구멍에서 공기가 나오는 모양이라고 설명했어요.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라는 단어를 완성했죠. 하나. 엘리자가 웃으며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스로 하나를 써냈어요. 영어 단어를 배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죠. 셋째 날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미음이 입술이 닫힌 모양이라고 설명하자 엘리자가 킥킥 웃었어요. 엄마. 엘리자가 또박또박 읽더니 스스로 종이에 엄마라고 썼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자신감 있게 움직였어요. 캐롤린, 이리 와봐. 아내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엘리자가 쓴 엄마를 보여주었어요. 캐롤린은 놀란 표정으로 저와 엘리자를 번갈아 쳐다봤죠. 이게 무슨 뜻이니? 캐롤린이 물었어요. 엄마래요. 엘리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개월간 영어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우리 딸이 단 3일 만에 한글로 단어를 읽고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엘, 괜찮아? 캐롤린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응, 그냥. 행복해서. 그날 밤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현상이 엘리자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다른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옥스퍼드 부설 학교에서 비공식 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학교장인 마이클 원스 박사에게 실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엘리자의 사례를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결국 난독증이 있는 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죠. 첫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알파벳과 한글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아이들이 한글에 더 쉽게 반응했어요. 영어 알파벳을 보면 혼란스러워하던 아이들이 한글을 보면 차분해졌죠. 일주일 후 아이들은 간단한 한글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학습에서는 몇 달이 걸리던 과정이었어요. 결과를 기록하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프리먼 교수님,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실험을 도왔던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어떤 특성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글과 난독증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발견은 제 딸 엘리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군인데 의미 있는 비교가 될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언어가 아닌 문자 체계였으니까요. 아이들이 한글로 쓴 단어들을 모아 벽에 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자신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특히 수업 후 엘리자가 달려와 안겼을 때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죠. 아빠, 나 이제 글자랑 친구가 됐어. 그 말을 들으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과 난독증의 관계, 이 연구가 세상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희망에 부풀어 연구 결과를 학과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보인 긍정적 변화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죠. 동료 교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리먼 교수, 이 실험은 학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윌리엄 해링턴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비공식적 사전 연구였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전에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교육위원회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승인되지 않은 교육과정 실험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소환장을 읽는 손이 떨렸어요. 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칼 윈스턴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프리먼 교수,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행위는 심각한 윤리 위반입니다. 우리 학교는 영국 교육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윤리 위반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교육적 실험입니다. 옥스퍼드 교육학과의 창립 멤버인 헨리 콜필드 교수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프리먼, 당신은 아이들에게 무슨 식민지 문자 실험을 하는 겁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한국 문자입니까?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식민지 문자라니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아이들을 돕는 것 아닙니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엘리자가 쓴 한글 노트,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학습 곡선 그래프, 부모들의 긍정적 피드백까지.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해링턴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일시적으로 반응한 것뿐이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편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결과보다 정통성이 더 중요한 듯 했어요. 다음 날부터 학과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동료들이 대화를 피했어요. 공동 연구자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캐롤린이 제게 말했어요. 조엘, 엘리자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 엘리자가 학교에서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지금까지 일기를 쓴 적이 없었어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마지막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학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어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10분의 시간을 얻었죠. 학장님, 2주간의 정식 실험과 공개 보고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연구를 중단하겠습니다. 학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프리먼 교수.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2주 안에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학문적 명성,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자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기회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2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동료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견디며 연구에 몰두했어요. 첫 일주일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한글과 난독증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아빠, 괜찮아요? 엘리자가 연구실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봤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엘리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는 지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어.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어요. 우연히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김민수 교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의 여러 언어학자들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어요. 프리먼 교수님,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의문학적 원리가 적용되었죠. 서울대학교 김정훈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를 설계했다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었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형상화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윤성민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리와 문자 간 11대응의 표음 체계입니다. 이는 뇌의 언어 인식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난독증의 핵심 문제는 문자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의 과부하였어요.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로 발음될 수 있고 하나의 소리가 여러 글자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답이다. 화상회의 후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한글은 이런 혼란을 최소화했어요. 소리와 글자의 관계가 논리적이고 일관적이었죠. 연구실에 칠판을 설치하고 글자 체계 비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알파벳, 일본어 가나, 아랍어, 그리고 한글. 각 문자 체계의 학습 곡선을 분석했어요. 난독증 아이들에게 각 문자 체계를 가르쳤을 때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학습 속도, 오타율, 기억률 3가지 지표에 집중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학습 속도는 알파벳의 1.8배, 일본어 히라가나의 2.1배, 아랍어의 2.5배였어요. 오타율은 알파벳의 절반 수준, 기억률은 1.6배 높았습니다. 특히 난독증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한글과 알파벳의 차이가 더 극명했어요. 신경과학자 콜린스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난독증 아동의 fMRI 스캔 결과 한글을 처리할 때와 알파벳을 처리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다릅니다. 한글 처리 시 뇌의 부담이 현저히 낮아져요. 밤을 새워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난독증 치료에서 한글의 잠재적 가치 문자 체계의 과학적 분석.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사례 분석, 신경과학적 근거를 모두 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하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발표 4시간 전이었어요. 출력한 논문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표 전에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죠. 현관문을 열자 엘리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나 한글로 시 썼어요. 엘리자가 건넨 종이에는 한글로 쓴 짧은 시가 있었어요.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글씨체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9살 난독증 아이가 스스로 시를 쓰다니. 어떤 과학적 증거보다 강력한 증명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논문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저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엘리자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죠. 과학으로, 데이터로 증명할 것입니다. 한글이 난독증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왕립교육학회 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곳은 영국 교육계의 심장부였어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에서 저는 오늘 전통에 도전하는 발표를 하게 됐죠. 강당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 교육부 관계자들, 일부 언론인들까지. 제 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첫 줄에는 학과장과 해링턴 교수, 그리고 윈스턴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맨 뒷줄에는 캐롤린이 엘리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딸이 응원하는 미소를 보내왔습니다. 조엘 프리먼 교수의 특별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단상에 올라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첫 문장이 더듬어졌어요. 하지만 엘리자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죠. 난독증은 우리 교육 체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만 매년 10만 명의 아이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적 접근, 의문학적 원리, 시각적 일관성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청중 중 일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죠.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결과와 한글의 원리를 접목시켰을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알파벳, 일본어, 아랍어와 한글의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학습 속도, 오타율,
기억률의 차이가 화면에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강당 안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난독증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한글의 효과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fMRI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난독증 아이가 영어 단어를 처리할 때와 한글을 처리할 때의 뇌 활성화 패턴 차이였어요. 과학적 증거 앞에 강당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엘리자와 다른 아이들이 쓴 한글 일기장과 시, 그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문화의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을 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문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영어를 한글로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문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 윈스턴 교수에게서 나왔어요. 프리먼 교수,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일시적으로 흥미를 보이는 법이죠.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3개월간의 추적 관찰 결과 효과는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 요소를 넘어선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영국 아이들에게 동양 문자를 가르치자는 겁니까? 이는 우리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강당에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글 학습 후 아이들의 알파벳 습득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전환하며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글 학습 전후의 알파벳 읽기 테스트 결과였죠.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오히려 영어 알파벳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뇌의 문자 인식 체계를 훈련시키고 이는 알파벳 학습에도 전이됩니다. 문화적 혼란이 아닌 인지적 도약인 셈이죠. 그 순간 강당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교육자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제 연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왕립교육학회의 회장 마가렛 테일러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국 교육계의 원로였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연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프리먼 교수의 연구는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검증이 필요해 보이네요. 테일러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회는 3개월간의 공개 실험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 더 큰 검증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 사이를 지나갈 때 몇몇 교육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시당하던 연구가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강당 밖으로 나오자 엘리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멋있었어요. 딸을 안아들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한글과 난독증 연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왕립교육학회의 제안 이후 실험 준비로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3개월의 공개 실험을 위해 다양한 학교와 접촉했지만 마가렛 테일러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프리먼 교수, 실험 시작에 앞서 공개 시연회를 열면 어떨까요? 짧은 시간 동안 한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거죠.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테일러 박사가 장소와 참가자 선정을 돕겠다고 했죠. 8명의 난독증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2년 이상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치료받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케이스들이에요. 테일러 박사가 건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710세 아이들이었어요. 모두 중증 난독증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이었죠.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인, 학부모, 심지어 교육부 장관까지 참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험 전날 밤늦게까지 교재를 검토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한국 학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엘리자가 제 연구실 문을 살짝 열고 응원했어요. 딸의 미소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실험 당일 왕립교육원 강당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앞쪽에는 8명의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불안감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수많은 실패 경험으로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이었죠. 안녕,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글자 여행을 떠날 거야.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어른들은 잊고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했어요. 이건 한글이라는 글자야. 아주 특별한 글자지. 칠판에 기억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함께 해볼까? 기억.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니은, 미음, 아, 오 순서로 기본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글자들을 합쳐볼까?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돼.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규칙이 명확하니 예측 가능했죠. 영어처럼 예외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1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간단한 음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단어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나, 너, 우리, 사랑 같은 단어들을 가르쳤죠. 아이들이 글자를 쓰는 모습이 점점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루카스라는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세 번째 시간, 간단한 문장 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와 같은 문장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서로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죠.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10분,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한글로 표현해보라고 했어요. 모두 열심히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작은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고마워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툴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죠. 2년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한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정말 잘했어, 루카스. 3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준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글자와 단어를 인식하고 쓸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었죠.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강당은 술렁였어요. 교육 전문가들, 기자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죠. 테일러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프리먼 교수, 준비되셨나요? 결과 발표를 해주시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이 8명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전통적 난독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평균 34개의 영어 글자와 단어를 인식할 수 있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오늘 3시간의 한글 학습 후 이 아이들은 평균 1215개의 한글 조합을 인식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당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어요.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테일러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리먼 교수님, 그 숫자가 정확합니까? 오타가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아이들은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빠르게 응용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에 아이들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루카스는 특히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2년간 단 15개의 영어 단어를 배웠던 아이가 3시간 만에 1520개의 한글 조합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청중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내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교육부 장관이 일어나 질문했어요. 프리먼 교수님,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질문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았던 거죠. 교육은 아이들을 문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강당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일러 박사가 제게 다가와 작게 말했어요. 프리먼 교수, 이제 당신의 연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들이 강당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루카스가 부모님과 함께 가면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 미소에서 변화의 시작을 봤습니다. 기적의 3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타임스 교육면을 장식했습니다. 이후 가디언, 뉴욕타임스, 르몽드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이 실험을 집중 조명했어요. 한글과 난독증에 관한 제 연구는 하루아침에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죠. 조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어요. 캐롤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서 강연과 워크숍 요청이 쇄도했어요. 옥스퍼드 학과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저를 비난하던 해링턴 교수조차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인정했어요. 학장은 특별 연구팀과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엘리자는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한글 좀 가르쳐줘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제 딸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습니다. 3개월간의 대규모 실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76명의 난독증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문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글 학습 후 영어 알파벳 학습 능력이 평균 32% 향상되었습니다. 한글 경험이 아이들의 뇌에 새로운 문자 인식 패턴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자 콜린스 박사의 분석이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일종의 발판 역할을 하는 거죠. 한글 기반 학습법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 탄생했습니다.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교육학 저널에 실렸고 출판사에서는 책 집필을 제안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저와 엘리자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1년간 교환 교수 및 공동 연구진으로 활동하며 난독증과 한글에 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죠. 한국으로 간다고? 캐롤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1년,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때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아빠. 한글의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딸의 눈빛에서 결심이 느껴졌어요. 캐롤린은 업무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지만 방학 때 방문하기로 했죠. 서류 정리, 비자 신청, 짐 꾸리기. 분주한 준비 기간이 지났습니다. 출국 전날 밤 옥스퍼드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윈스턴 교수가 제게 다가와 이야기했죠. 프리먼, 자네가 옳았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다음 날 엘리자와 저는 힌드로 공항을 떠났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구로 나오자 환영합니다. 프리먼 교수님이라는 한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부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엘리자는 피곤함도 잊은 채 주변의 한글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으려 했죠. 엘리자, 이 글자들이 너를 웃게 했구나. 문득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 글자 앞에서 울던 딸이 이제는 낯선 나라의 간판을 읽으며 웃고 있었어요. 한글이 제 딸에게 준 선물이었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특별 연구실과 지원 인력을 제공해줬죠. 한국의 언어학자, 교육학자, 신경과학자들과 협력하며 난독증과 한글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엘리자는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환경이었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한글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엘리자의 담임 선생님이 연락해 왔어요. 프리먼 교수님, 딸아이가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교환 학습을 하고 있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난독증으로 영어를 읽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글이 엘리자에게 준 자신감이 영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죠.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난독증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fMRI로 분석했어요. 한국의 난독증 아동과 영국의 난독증 아동을 비교 연구하기도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난독증 아이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프리먼 교수님의 연구가 세계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공식 만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딸을 돕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한글 기반 난독증 교육법이 10개국에서 공식 도입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시범학교를 지정해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한글 교재를 개발해 세계 각국에 무상으로 배포했죠. 어느 날 오후 엘리자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엘리자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글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 발음이 어려운 부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 웃음에는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문자의 바다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그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나침반을 만난 덕분이었죠. 엘리자와 친구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아닐까?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것. 글자와 친구가 되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난독증 연구의 권위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길은 항상 있다는 것을. 때로는 그 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빠, 이것 좀 봐요. 수업이 끝나고 엘리자가 달려와 한글로 쓴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